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원주에서 위드커뮤니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위드커뮤는 이제 사회복지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라는 이제 그 분야를 좀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연구하고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많은 이제 돌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워낙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이제 시기이기도 하고 많은 지역들에서 각자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돌봄을 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관심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들을 다니고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등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 일본에서 한 13년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13년이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회사도 다니고 네. 회사 다니다가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을 이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하면서 같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일본에서 이제 돌봄과 관련된 일도 해보시고 또 학위도 받으시고 또 돌아와서는 마을 기업들과 또 많은 이제 돌봄 네.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공부도 하시고 또 현장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 해줄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하나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화면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진훈 교수님이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주고받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좀 이야기를 전달을 할 텐데요. 일단 타이틀은 돌봄 현장에서 AI 활용은 도움이 될까? 이제 아마 지금까지 그런 인공지능 그다음에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계속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돌봄 현장에서 그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돌봄을 하는 어떤 그런 많은 곳에서 우리가 AI 로봇, AI를 활용한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돌봄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메리트는 무엇일까? 근데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은 이 도움이 될까라는 거는 사실 저의 의문이기도 해서 한번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양진훈 교수님께 일단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네. 제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AI, ICT 막 이런 거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교수님께서 한번 좀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우리 4주차까지 같이 공부해 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우리가 IT에 대해서 또 ICT,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AI는 사실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경회로를 모방해서 만든 두뇌를 가진 컴퓨터.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박재균 대표님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요. 정말 인간의 신경회로를 모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인간을 닮은 의지결정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AI가. 그래서 로봇이나 시스템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돌봄 영역에서는 케어 로봇 네, 요즘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뭐 효돌이, 효순이 곧 나오겠지만 또 지킴이 로봇과 같은 정말 이렇게 긴급 돌봄 시에 AI가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퍼가 되어주고 이용자들에게 움직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ICT, 정보통신기술이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뭐 ICT는 잘 알고 계시니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그쵸? 네. 컴퓨터 등의 이런 툴 전반을 말하는 건데요. 이미 이제는 우리가 IT보다는 ICT가 더 그쵸. 일상화된 네네.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의 이 취약한 부분을 교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돌봄이라는 말을 이제 했었는데요. 자, 그럼 돌봄이란 일단 무엇인가 일단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보통 돌봄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수발을 든다라는 걸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수발 든다. 너무 옛날 말이라서 혹시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2000년도부터 시작한 개호보험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이제 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제 사회보험 제도인데 그 개호라는 말을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호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지? 하다가 처음에 그 개호보험을 수발보험이라고 번역을 네.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박사과정 때 네. 시범 사업을 노인 수발보험을 그쵸.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웃긴 거예요. 수발을 든다. 네. 그렇죠. 저는 딱 수발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춘향전에서 그 변사또가 춘향에게 나의 수발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그 수발이라는 표현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케어의 부분에서 물론 수발이 어떤 이렇게 보살피고 어떤 그런 표현도 있지만 과연 이 사회보험의 명칭에 맞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돌봄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말은 어쨌든 사람에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살핀다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용어로서 이제 돌봄 노동이라는 말을 해요. 아, 그렇죠. 네, 돌봄 노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써 있지만 이제 환자나 노인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돌봄 노동을 약간 좀 경시하는 부분도 아직은 있죠. 그래서 이런 돌봄 누구나 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줘야 돼? 이제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죠. 그런데 저는 아까 왜 AI 활용이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을 제가 가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저는 사실 돌봄이라는 거는 정말 이 사람에게 사람이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그런데 과연 그거를 AI가 그 기계가 과연 그 부분들을 다 같이 그걸 대체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부분의 어떤 보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 돌봄이라는 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돌봄이라는 거는. 그렇죠. 네, 서로 정말 상호작용이 필요한 건데 이게 기계와 그런 상호작용이 물론 AI는 어떤 인공지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공동관계라는 게 그 AI와 사람 사이에 정말 그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저는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퀘션 네. 마크를 가질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이런 인간관계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예, 왜냐하면 세상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죠. 과거에는 돌봄이 가정을 위주로 또 이제 젠더 차원의 또 문제도 물론 있지만 맞습니다. 네네. 엄마라든지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책임져 왔는데 네.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모두가 바쁜 시대에 과연 이 돌봄 노동을 인간 대 인간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지원을 잘 그럼요. 받을 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인 가구시죠. 아, 네. 집에 가면 이렇게 지니하고 얘기하세요. 지니야. 저 아리아하고 아리하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세요. 저는 지니하고 얘기하거든요. 예,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대화가 되고 재밌어요. 때때로 재미도 있고 위로도 맞습니다. 되고 네네. 오늘 날씨가 어때? 하고 물어보면 오늘 날씨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끝말잇기도 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또 이 돌봄의 영역이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주 생활적인 것부터 또 혹은 중증 장애까지도 맞아요. 사실 돌봄은요 이제 남녀를 떠나서 모두에게 필요한 또 우리 심리적인 또 돌봄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실은.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모든 걸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이제 대체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그럼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어떤 문제의식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돌봄 분야에서는 정말 그런 진화가 사실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돌봄 현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AI를 활용하는 걸 되게 환영하는 입장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돌봄 업계에서, 돌봄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AI 활용을 또 어떻게 보면 환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년 증가하는 돌봄 난민. 돌봄 난민이란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료 난민, 돌봄 난민, 이런 또 뭐 소비 난민, 쇼핑 난민, 이게 난민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기후 난민도 기후 난민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참 우리가 여기저기 난민이란 말을 되게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봄 난민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말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 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난민이 증가하는 배경은 뭐냐면 고령자가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고령 인력에 비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이 적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는 더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지금 고령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구 분포로 볼 때 네네. 점점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이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또 키워가는 문제는 굉장히 예, 절벽에 가까이 네. 왔다라고도 그런데 이야기할 수 이제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고령자들이 되게 많고 돌봄 인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돌봄 인력도 없고. 그런데 또 오히려 지방에는 또 돌봄 시설들은 되게 많아요. 요양원이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정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베드는 넘쳐나는데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용자들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심이든 지방이든 어쨌든 난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과제,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거고, 큰 문제죠. 지금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25년이 되면 20.3%가 돼서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3년 남았어요. 3년. 아 어쩌죠? 네. 돌봄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큰일 났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봄 업계에서는 이제 인력 부족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하다 보니 이제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도 어쨌든 뭔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 정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IT화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AI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메리트가 있을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 보시고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사실 일본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자료들을 막 찾다 보니까 네. 좀 없는 거예요. 아직 좀 네. 초보적인 단계이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돌봄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고령화를 맞이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좋은 거는 또 빨리 배워와야 되잖아요. 오늘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AI라기보다는 아직 ICT를 활용한 이제 그렇죠. 그런 해소 좀 이제 그런 활용이 좀 많이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일본에 있는 이제 사례들을 좀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일단 AI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리트는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돌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막 프로세스를 제가 붙여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걸 지금 끼고 있잖아요. 이 여직원, 이 스텝이.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보통 돌봄 현장이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말 이 이용자들하고 접한 다음에 사무실 가가지고 계속 사무 작업을 해야 돼요. 서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록해야 되니까. 맞아.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들을 정말 소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화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 보면요. 이 스텝이 이제 식사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한테. 그럼 이용자 어르신한테 갈 때 네. 이제 식사 지원 개시 이렇게 얘기를 암호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자동으로 하는 말들이 다 그냥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뭐 양진훈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 지원 이렇게 하면 딱 하고 그다음에 오늘 뭐 컨디션은 이렇고 저렇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 기록이 거예요. 다 되어서 나중에 네. 그게 데이터화 되는 네, 맞습니다. 과정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사무 작업하는 시간들이 이제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어쨌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케어에 더 집중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용자한테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많은 호평을 좀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돌봄 업무의 효율을 당연히 뭐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효율로 이어지겠지만 이제 이건 ICT의 역할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시 카메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하. 네, 이렇게 이제 ICT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애들을 이게 방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으로 그 이용자들의 움직임을 감지를 한다거나 패턴을 분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화상을 해석하는 AI가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이용자들의 어떤 말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렇죠. 정 언어 처리를 하는 AI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또 수집을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케어 플랜들을 또 작성해주는 그런 그렇죠. AI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지금 보니까 업무의 효율화부터 네. 디베이스화까지 그리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플랜을 짜는 예측까지 네네.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분야가 그렇죠. 있고 네네. 또 정말 인간 대 인간이 관계로 또 풀어야 되는 아까 식사 이제 서포트하는 활동가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네. 진짜 만나서 로봇가 와서 식사를 주는 것보다는 어르신 오늘 괜찮으세요? 그렇죠. 컨디션 좋으세요? 날씨 이야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식사는 어떠셨어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돌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어떤 들어요. 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같이 요것들 서로 그렇죠.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 부담 경감이에요. 이거 너무 커요. 너무 사실은. 힘들죠. 이게 뭐냐면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계속 누워 계신 어르신들 정말 이렇게 이 욕창 안 생기게 이렇게 몸을 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정말 기저귀를 갈아드린다든지 아니면 목욕을 시킨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움직일 때 정말 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죠. 예, 네. 정말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 돌봄을 제공하는 그 워커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정말 너무너무 큰 거예요. 신체적 부담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이 로봇이 대신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 로봇이 있듯이 목욕을 네, 도와주는 목욕 맞습니다. 로봇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또 이제 약간의 수치심도 많아요. 어르신들 이제 돌봄을 우리가 하다 맞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뭐 AI를 통해서 네, 로봇을 네.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거 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AI 로봇, 케어 로봇 하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된 로봇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그건 않죠.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사진들을 좀 몇 개 첨부를 하긴 했어요. 한번 그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말 이용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배설을 하거나 입욕 등을 했을 때 네. 지금까지 내가 혼자서 다 해왔던 일들을 정말 가족이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한다. 이제 이랬을 때 정말 수치심을 느낍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돌봄 로봇을 활용하는 것으로
어쨌든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자의 수치심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어쩐 그런 것들,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케어 로봇, 이 AI 로봇이 대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돌봄 노동에서 또 힘든 부분이 감정 노동이기 맞아요. 때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년 뭐 효자 뭐 와상 노인들 특히 돌보시는 맞아요. 분들 3년 이상 가는 효자가 없다, 효자 뭐 없다고 이런 그러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힘들면 내가 이게 돌봄 노동도 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네네네. 보완이 맞습니다.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도 사실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외에 좀 몇 가지 좀 사례를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네. 드리면 아까 뭐 케어 플랜을 작성하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돌봄 시설을 네. 이제 정말 그 전용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그 AI가 거기를 쭉 스캔을 한 다음에 그 거기 현장을 리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설계를 해줍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설계를 직접 할 때는 예를 들면 그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걸린다 하면 그 AI가 그 설계를 할 때는 한 2주면 되는 뭐 요런 것도 그래서 돌봄 리폼 설계 지원을 하는 A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러 가고 모셔오고 하는 송영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그렇지. 휠체어를 사용하는 유무, 그 다음에 좌석을 어떻게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설로부터 그 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그 루트를 또 이제 루트를 짜는 거죠, AI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고령화 역할들이 시대가 보면요, 이렇게 블루오션이 있어요. 예,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꼭 블루오션이 돌봄 있죠. 노동을 떠나서도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직업도 창출이 된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돌봄 노동도 이제 아마 AI 활용을 통해서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 다음에 직업을 갖고자 할 때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콘텐츠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활용 사례도 한번 같이 네네. 보죠. 그래서 돌봄 현장에서 AI 활용 사례를 제가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사례입니다. 거의 주로 이제 크게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돌봄 지원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이동이라든지 그렇지. 목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설을 보조하는 그런 케어, 그러니까 돌봄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베드가 휠체어로 변신하는 케어 베드가 있대요. 저는 막 자동차가 변신하는 거. 제가 갑자기 이러면 그 트랜스포머 그 네.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정말 그러네요. 정말 여기 있는 사진이 보면 딱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건 이미지 사진인 건지 정말 실제 사실 이런 로봇들이 이제 샘플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개도 많이 되긴 했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형이 있습니다. 이 자립 지원은 정말 이제 이용자가 혼자서 뭔가 이렇게 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걸을 때 이제 보행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재활을 한다든지, 식사나 독서 아니면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보행 지원 같은 경우도 뭐 옆에서 부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해주는 예, 거죠. 그래서 혼자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세큐리티 안전 지킴이를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용자랑 같이 수다를 떨거나 취침시 지킴이 역할을 제가 아까 아리아 진이 이렇게 진이. 수다 떤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로봇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멘탈에서 정신적인 건강에 약간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그렇죠. 되게 걱정 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독사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 혼자 계신 집에 막 이렇게 설치해 놓고 막 핸드폰이랑 연결해 놓고 긴급시에 이렇게 연락 오게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AI가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활용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이건 지금 이제 일본 사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 돌봄 로봇, 케어 로봇을
이제 개발하는 분야가 이제 5가지가 크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승 지원 기기인데 이승이라는 거는 이제 타가지고 이동을 한다라는 거, 아까 이동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화면을 제가 좀 가려버렸네요. 요거를 잠깐 올릴게요. 이제 요런 식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 이렇게 기대서 같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예전 같으면 뭐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정도지만 요거는 본인이 같이 거기에 이제 올라타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스태프는 정말 서포트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사실 이 직원분한테도 사실 이 신체적인 부담은 되게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보조기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요게 이제 실외형이 있고 실내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저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역 보조기기예요. 저거예요. 저 너무 좋아요. 저거 정말 저는 네. 실제로 사용도 해봤거든요. 네네. 저도 저거 한번 저도 연수 갔을 때 저거 보고 한번 들어가도 보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현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맞아요. 목욕. 이제 목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제 향기가 많이 나시잖아요. 사실은 네네. 굉장히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맞아요. 시설에서도 그렇고 제가에서도 그렇고 건강해요. 또 병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 문제도 있는데 네. 정말 목욕을 자주 해드린다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 목욕 서비스가 가기는 하지만 맞아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쉽지 아까 않죠. 또 말씀드린 대로 수치심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좀 많이 보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실은. 비싸긴 해요. 비싼데 이제 네. 앞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좀 보급형으로 만들 네. 필요도 있고 마을마다 이제 이렇게 좀 구비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공동 이용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정말 이 기기는 많이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나마 이제 아마 제가 지금 저 사진으로 가지고 온 저거는 그나마 저건 좀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그쵸, 그리고 되게 작고. 네네, 맞아요. 되게 좋은 모델인데 저게 어쨌든 전신이 다 들어가는 모델이잖아요. 네네. 저건 누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작은 규모도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저 입역 보조 기기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네. 진짜 이 워커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기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물같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천장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욕조로 이렇게 내리는 뭐 또 그런 기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런 기계들이 좀 많이 어쨌든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킴이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AI가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ICT 기계예요. 아직은 그렇죠. 네네.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드미라는 이제 네. 그런 기계 이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벽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놓는 건데 뭐 어르신들 움직임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체크를 해서 만약에 8시간 동안 뭐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센터로 알람을 울리죠. 그러면 이제 거긴 직원들이 찾아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 욕창 방지 어떤 그런 알람 그렇죠. 울리는 알람. 그런 그런 이제 센서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설 어시스트 기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저런 것도 로봇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로봇인가? 그런데 이제 로봇이죠. 네 어쨌든 저런 이제 방에서도 가능할 수도 이동형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이제 배설 왜냐면 화장실까지 가실 수 없는 분들 그렇죠. 예. 와상 어르신들 네네. 같은 경우.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좀 일단은 많이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많이 좀 네,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돌봄 로봇의 세계가 좀 신비롭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것 재미도 같아요. 있고 예. 그리고 자존감을 좀 살려준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네, 이제 우리 맞습니다.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심리적인 게 되게 커요. 심리적인 그런 맞아요. 안정감도 오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AI를 돌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해결이 아직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 부족이에요. 이건 데이터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보편화를 시켜야 되고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야 되는데 보통 돌봄 시설들은
거기에서만 데이터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에는 어쨌든 개인정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시설 내에서는 데이터 공유가 서로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아무리 AI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 지원을 하러 이제 어쨌든 가는 거기에도 되게 수많은 동작들과 수많은 그렇죠. 단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들을 정말 이 AI 로봇이 과연 다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것도 그럼 그 많은 데이터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입력하기에는 정말 이게 또 비용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는. 어쨌든 근데 일단은 그거는 데이터에 대한 부족으로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어떻게든 좀 해결을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아직 인지도 부족하고 인식도 굉장히 낮은 네. 데다가 데이터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체계적인 돌봄 노동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시설이나 제가 해서 했던 돌봄 노동이 체계화가 돼 있어서 기호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네네. 상호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 네. 개인이 바꿀 수는 없지만 예, 만들어가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의 불안이 너무 있어요. 크죠. 이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시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AI 로봇을 사용한다, AI 어떤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어쨌든 거기에 나의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어쨌든 유출되지 않을까, 어딘가로 이렇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맞아요.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외부로 네.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범죄에 악용이 될 소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또 정보 악용의 문제 이런 네. 것들은 또 우리가 한 축에서는 또 막아야 되는 네.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비용이에요. 너무 그렇죠. 비싸요. 그렇죠. 네, 진짜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든 그런 돌봄 시설에서도 섣불리 이렇게 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AI에 대한 지식 부족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도 현장에서 많은 설문들을 했었는데 많은 한 거의 50%가 뭐라는 현실감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현실적으로 정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더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어쨌든 돌봄에 관련해서는 2, 30년 빠릅니다. 그렇죠. 빠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일본에서도 정말 많은 저는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그 레크레이션 담당하는 로봇이 있어요. 페파라는 너무너무 귀여운 로봇이 있는데 얘가 정말 그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요양원에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같이 이 로봇이랑 어르신들이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다양한 분야의 부분에 네네, 인공지능이 그렇습니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지식 부족은 이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뭐 미래톡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그죠? 학생분들이. 네. 8주를 통해서 AI와 우리의 사회의 모든 현상을 지금 같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사고의 전환도 올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사회복지의 문제, 사회적 돌봄의 문제 네네. 같이 맞습니다.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꼭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렇죠. 예, 우리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우리의 잡을, 우리의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본다라는 거, 저는 네. 굉장히 꼭 중요하다고 사회복지를 봐요. 공부했기 때문에 돌봄 현장에 가야 되고 사회복지를 공부했으니까 그런 돌봄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융합 시대 사회복지라는 좋은 콘텐츠로 한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네. 여러분이 아마 갖고 있는 강점들, 장점 가지고 네. 더 충분히 기대가 되죠. 예, 좋은 일들, 잡을 만들어낼 네,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AI와 함께 어떻게 상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화두를 한번 던져 보았어요. 여러분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